4장. 그 시절 나를 짓눌렀던 혼란의 무게. 김밥을 대충 말아도 괜찮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내 삶이 드디어 가벼워질 줄 알았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착각이었다. 오랜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법이었다. 완벽주의라는 단단한 껍데기 아래 숨어있던 혼란과 갈등의 무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1. 느슨함이 가져온 뜻밖의 부작용. 내가 스스로에게 느슨함을 허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이었다. 청소를 하루 미뤘을 때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러고도 주부야? 집이 엉망인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나를 옥죄던 외부의 시선은 사실 이미 내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나는 그 완벽주의자의 목소리에 길들여져 있었다. 특히 남편이나 아이들이 나의 느슨해진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일부러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다. 남편은 조용히 들어와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쌓여있는 빨랫감을 슬쩍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남편이 왜 빨래를 안 했느냐고 타박해 주기를 아니면 최소한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해 주기를 은근히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걸까? 완벽하게 해냈을 때는 뿌듯함이라도 있었는데 느슨해지니 불안함과 함께 가치 없음의 감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완벽함으로 덮어두려 했던 내 안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일까? 타인의 시선 여전히 나를 가두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주의는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나는 완벽함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요즘은 그냥 청소도 대충 하고 좀 게으르게 살지 뭐.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친구들이 너답지 않다거나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변화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완벽하든 느슨하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 뿐이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나의 강렬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 같은 윗세대와의 관계에서 이 혼란은 더 심했다. 어머니들은 왜 요즘은 아이들 반찬을 매번 새로 안 하니? 하는 식으로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완벽한 반찬 12가지를 차려냈겠지만 느슨함을 배우려 노력 중이던 나는 어머니, 요즘은 건강 때문에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하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종일 괴로웠다. 이것은 변명이야. 나는 도망치는 거야.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 혼란은 나를 짓누르는 갈등의 무게가 되었다. 3. 나를 위한 선택과 이기심 사이에서 느슨함의 미학을 실천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대신 내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나를 위한 시간은 달콤했지만 그만큼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도 짙게 따라왔다. 내가 나를 챙기는 순간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이것이 바로 나를 짓눌렀던 혼란의 핵심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빈 밥상을 보며 묻더라. 여보, 오늘 밥은 어떻게 해?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바로 차릴게요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솔직히 말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밥 못했어. 당신이 밖에서 사오거나 시리얼 먹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래?
그럼 나 라면 끓여 먹을게.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미안함이었다. 남편에게 이렇게 무심해도 될까? 다른 하나는 자유로움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내가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관계가 사실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견고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4. 갈등을 통한 내면의 성장. 결국 이 혼란의 시간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성장의 기회였음을 고백한다.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은 갑옷을 벗어던지는 행위였고 갑옷 없는 맨몸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히 서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혼란의 무게 속에서 나의 진정한 관계의 동기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왜 남편에게 밥을 완벽하게 차려주어야 했을까? 사랑해서?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칭찬을 듣고 싶었고 완벽한 아내라는 타이틀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랑보다 자기 증명이 더 컸던 것이다.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나의 완벽함에 익숙해져 있던 주변의 반응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작은 실망감 혹은 무관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의 경계를 그을 수 있었다. 이 경계 짓기는 죄책감을 동반했지만 그 죄책감은 나를 다시 완벽의 굴레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느슨함의 단맛을 보았고 불완전한 나가 되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적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혼란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기보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무게추가 되어 주었다. 5. 지금의 나는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가? 50대 후반이 된 지금 나는 여전히 완벽주의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끔씩 불쑥 찾아와 나를 흔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그 혼란의 무게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성찰의 재료로 사용한다. 우리가 짊어졌던 혼란의 무게는 사실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혼란의 무게를 지고 있는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느슨함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내면의 비난이 두려운가?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 혼란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그 혼란의 무게를 감당하는 용기가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홀가분하게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